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에 일하는 분들이 있는 게 익숙했고, 그분들을 이모, 삼촌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선 가족 같은 분들이었는데, 늘 바쁜 부모님보다 더 저를 잘 챙겨주시던 분들이었어요. 한 번은 초등학생 때였는데, 엄마 아빠가 모두 동창회에 가고 안 계시던 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다가 깨서 거실로 내려가는데 늘 밥을 챙겨주시던 이모가 울면서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전화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네. 어떡해, 우리 애 수술 받아야 하는데. 이모의 목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려서 제가 다 슬퍼졌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모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이모, 왜 울어? 어, 이모 딸이 아파서. 이모는 정말 좋은 엄마네? 왜? 이모는 아픈 딸을 위해서 울어주잖아. 우리 엄마는 나 아플 때 안 울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가 제 친엄마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일해주는 이모는 딸을 위해서 이렇게 우는데 왜 우리 엄마는 내가 맹장이 터져 수술 받을 때도 안 울었을까 싶었죠. 조금 더 커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엄마는 새엄마였다는 걸요. 물론 저를 키워주신 엄마는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다만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엄마로서의 정은 느낄 수가 없었죠. 우리 집이 잘 사는 집이었다 보니 아빠에게 제가 있었는데도 초혼이었던 지금의 엄마와 재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외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에 좋은 부분이 없었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자주 할머니 댁을 드나들었는데 그때마다 할머니는 엄마를 구박하셨어요. 예, 너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니? 너 교대 나왔다며? 교대 나와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애만 기르면 되면서 왜 애를 감기에 걸리게 해? 그게 얼마 전에 물놀이 가고 싶다고 해서 다녀왔는데 그 후로 감기 기운이 좀 있었어요. 근데 병원 약 먹일 정도도 아니고. 뭐야? 그래서 약을 안 먹겠다는 거야? 아, 그게 어릴 때부터 항생제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고 해서요. 저는 되도록 자연 치료를 하려고 감기에 좋은 차랑 음식을. 너 지금 네 자식 아니라고 이러는 거냐? 어머니, 애가 들어요. 이제 알 때도 됐지. 알아야 네가 못되게 굴면 나한테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때 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할머니의 손을 놓고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요? 우리 엄마 맞아요. 할머니도 꽤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아가, 할머니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밤새 간호해줬단 말이에요. 아? 밤새 물수건도 올려주고 그래서 열도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왜 그래요? 그날 엄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엄마는 저를 아는 채 서럽게 울었고 그날 밤에도 저를 밤새 간호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는 임신 중독으로 저를 낳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다고요. 엄마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교대에 들어갔는데 교대 행사에 왔던 아빠가 엄마에게 첫눈에 반했대요. 그러나 자기한테 딸이 있다며 선뜻 다가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빠를 엄마가 잡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꿈은 빨리 엄마가 되는 거였거든. 근데 엄마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너도 힘들지? 엄마가 앞으로 더 잘할게. 엄마가 진짜 나 안 낳았어? 꼭 낳아야만 딸인 건 아니야. 엄마가 널 키운 게 네가 막 걸음마 뗐을 때부터거든? 넌 내 딸이야. 할머니 눈에도 엄마가 좀 부족해 보여서 걱정하시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날 낳았으면 좋겠다. 왜? 동화에서 봤는데 계모가 자식을 낳으면 나 같은 애들은 구박을 당하거든. 엄마는 제 말에 한참을 웃으셨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 애기 못 낳아. 왜?
엄마 몸에 있는 아기 주머니가 모양이 이상해서.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실제로 저에겐 동생이 없습니다. 저는 내내 혼자 컸고 제가 자라는 만큼 엄마도 자랐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저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제 편이었고 집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을 공손히 대하던 분이었어요. 저는 엄마 덕분에 예의 바른 딸로 자랐어요. 엄마는 늘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는데 처음으로 제 선택을 반대하신 일이 바로 결혼 문제였습니다. 딸, 엄마가 늘 네 선택 존중하는 거 알지? 이번에도 존중해 줄 거지? 근데 미안해.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엄마까지 왜 이래? 아빠도 반대하고. 나 너무 힘들어. 엄마랑 아빠가 이러는 이유를 좀 생각해 줘. 그 사람이 가난해서잖아. 저는 가난한 남자와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대학교에 가서 만난 친구였는데 과대를 도맡아 하던 씩씩하고 유머러스한 남자였죠. 학교 안에서 인기남이기도 했고 그런 남자가 저를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연애를 안 하겠어요? 그게 시작이 되어 대학에 다니는 내내 그와 만났고 졸업 후에도 집안에서 제안하는 모든 소개팅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또 우리 엄마를 잡으셨고 엄마에겐 미안했지만 그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 이제는 엄마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반대 의사를 표시하셨어요. 그 친구, 네 돈 보고 접근한 거면 솔직히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좋아해서 하고 싶은 거야. 딸, 너 진짜 이럴 거야? 엄마는 아빠 집안 안 봤어? 아빠랑 결혼 결정할 때? 순간 엄마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엄마는 아기도 없었고 아빠는 호랍이었잖아. 만약에 가난했으면 엄마는 아빠랑 결혼했을 거야? 엄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엄마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엄마에게 공감을 일으켜 엄마의 허락을 받고 싶었거든요. 한동안 말이 없던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래, 나는 너희 아빠가 가난했다면 선택하기 힘들었을 거야. 형편이라는 게 그만큼 결혼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야. 적어도 나는 돈이 먼저는 아니었어. 돈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남자라고 해도 키우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것 봐. 엄마도 돈이 먼저 아니었잖아. 난 엄마 믿었어. 그리고 내 남자친구도 믿어. 우리 집이 잘 살아서 그 친구도 한편 좋을 거야. 하지만 그게 날 사랑하게 된 이유는 아닐 거야. 결국 엄마가 먼저 제 남자친구를 만나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만나본 엄마는 비로소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엄마가 설득해서 아빠한테 만나보라고 할게. 단, 아빠가 봤을 때 내켜하지 않으면 결혼은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약속해. 부모가 그러는 데에도 이유는 있는 거야. 결혼이 급할 나이는 아니잖아?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부유한 집에서 편하게 자란 여자라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사는 게 익숙하지 않던 때였거든요. 다행히 아빠는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혼 허락을 받는데 성공했고 시댁 역시 저를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결혼 후에도 저는 특별히 다를 것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친정에서 해준 큰 신혼집에서 남편과 둘이 살림을 시작했고 시댁에서도 제가 잘 사는 집 딸이라는 걸 참 좋아하셨죠. 문제는 동서가 돌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시댁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싶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죠. 야,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가난한 집 딸 받아줬더니 전 하나를 제대로 못 붙여서 이렇게 태워먹니? 죄송합니다. 다시 붙일게요. 다시 붙이는 건 돈 아니야? 이건 네 형님이 비싼 재료 다 사와서 갖다 준 건데 이걸 하나 못하느냐 말이야. 그때 우리 부부는 막 시댁에 도착한 참이었어요. 미리 장은 봐두었고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시작하자며 늦지막이 오라고 시간을 알려주셨고 그보다 조금 일찍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집안에서 음식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저는 급히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님 오셨어. 피곤할 텐데 좀 쉬고 있어. 음식 다 했어. 어머, 벌써요? 같이 하려고 일찍 왔는데. 네가 무슨 음식까지 하니? 이렇게 장도 다 봐줘놓고. 동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눅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냉큼 동서에게 갔습니다. 동서, 수고 많았지? 지금부터는 내가 할게. 동서 좀 쉬어.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저를 부엌에서 끌고 나오셨습니다. 음식은 다 했으니까 앉아서 쉬고 있어. 그러시더니 다시 부엌에 가서 동서를 쥐잡듯이 잡으시는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선뜻 나서기도 어려워서 그냥 뒤에서 동서를 챙겼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틈을 타서 동서한테 갔습니다. 동서, 괜찮아? 형님, 저 괜찮아요. 어머니 저러시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내가 다음에 말씀 잘 드려볼게. 그나저나 오늘 동서 수고 너무 많이 했다. 형님이 더 수고하셨던데요. 형님이 장 다 보신 거라면서요. 다음에는 저도 같이 갈게요. 아유 참, 동서 시집은 천명절이라 내가 다 하려고 안 불렀던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장도 같이 보고 음식도 같이 할걸. 우리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서 같이 음식해서 가지고 올까? 제 말에 동서가 화색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볼게. 어머니도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온다고. 형님, 저 진짜 형님 없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께 구박을 받는 동서를 볼 때마다 어릴 때 우리 엄마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했어요. 저나 동서나 이제 막 결혼한 새댁들이라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실수도 잦던 때였거든요. 일단 명절을 그렇게 넘어갔는데 문제는 얼마 후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또 시작됐죠. 저의 임신을 축하하는 의미로 시댁 식구들을 집에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시어머니가 동서를 구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 우리 큰애는 집도 잘 살고 성품도 좋고 임신까지 이렇게 빠르게 한단 말이야. 달라도 이렇게 다르니 내가 속이 터지지. 어머니, 손주 보실 생각이 기쁘시죠? 저는 서둘러 말을 돌렸지만 시어머니는 너무 좋다면서 간단히 응하시더니 바로 동서를 째려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네도 못 갖고 그냥 밥이나 축 내려고 시집 온 거냐? 죄송합니다. 넌 참 죄송하기만 해서 어떻게 사니? 보는 내가 다 갑갑하다. 너도 네 자신이 갑갑하겠어, 그치? 동서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 저의 임신을 축하하는 파티는 서둘러 끝을 내야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동서를 따로 불렀어요. 집에 가서도 또 운 건지 눈이 퉁퉁 불어 있더라고요. 동서, 어제 많이 힘들었지? 동서 기분 좀 풀라고 맛있는 브런치 집에 데려갔더니 그래도 좋아해 주더라고요. 형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다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착하니까 어머니가 더 그러시잖아. 이제 죄송하다고 그만해. 죄송한 건 사실이죠. 애가 못 갖는 건 사실이니까요. 혹시 검사 받아봤어? 둘 중에 누구 때문에 못 갖는 건지? 저는 동서의 대답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무정자증이래요. 뭐? 근데 왜 어머니께는 말씀 안 드렸어? 어머니 아시면 속상하실 거 아니에요.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는데.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린 거라고? 네, 그냥 저를 원망하시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동서가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모르게 해달라고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 시동생도 위축될 거라고 부탁하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동서와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죠. 단, 동서에게 제안했습니다. 비밀은 지킬 테니까 동서랑 서방님 불임 클리닉 다니는 건 어때? 가망이 있을까요? 일단 가서 정확히 진단부터 받아보고 방법이 있나 찾아보자.
내 친구가 비뇨기과 전문의인데 한번 물어볼게. 동서는 서방님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저는 제 친구가 불임치료 분야의 명의로 불린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덕분에 소개해주는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 배가 불러올수록 동서를 향한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생신에 가족이 다 모였는데 그때도 동서를 거의 신데렐라처럼 부리시더라고요. 동서가 힘들게 식사 준비를 다 했더니 동서더러 가서 다용도실 정리부터 하라고 하시질 않나.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다 먹은 상을 치우라고 하셨죠. 저는 몸이 무거워져서 선뜻 도울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동서를 돕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난리를 피우셨죠.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요즘은 남자들이 살림도 많이 한다고 하지. 그래도 내 집에서는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아들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꼴은 절대 못 봐. 결국 동서는 식사도 못한 채 홀로 그 많은 걸 다 치웠고 저는 보다 못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동서, 일단 밥부터 먹어. 내가 하고 있을 테니까. 형님, 저 괜찮아요. 아까 차리면서 많이 집어 먹었어요.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 동서도 인공수정을 하느라 몸이 힘든 때였거든요. 시어머니께는 이 사실을 비밀이었기 때문에 저는 몰래 동서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바로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큰애 너 거기서 뭐하니? 배도 부른 애가 무리하면 안 된다. 어서 나와. 어머니, 제가 과일이라도 챙겨갈까 해서요. 그걸 왜 네가 챙겨? 제가 있는데. 우리 며느님 과일 먹고 싶구나. 예, 설거지 있다고 과일부터 내와라. 네, 어머니. 동서는 착해도 너무 착한 사람이었고 제가 일하는 것보단 본인이 하는 게 낫다면서 제 도움도 정중히 거절했어요. 형님, 저는 형님 대신하는 거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쉬고 계세요. 그렇게 시간이 1년쯤 지났을 때 저희 아들의 100일 잔치가 있었어요.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귀한 손자라며 100일 잔치도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의 간청을 들어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그 자리엔 동선의 부부도 올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어머니의 간청을 들어드리기로 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잔치가 시작되고 제 아들의 100일을 축하하는 모든 행사 일정이 끝난 그때였습니다.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네가 왜 나서는 거니? 나설 때 안 나설 때도 분간 못해? 어머니, 동서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그래, 주인공이 봐주라는데 한번 드러나 보자. 시어머니는 팔짱까지 낀 채 동서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상기된 동서의 얼굴엔 미소가 만연했어요. 저 임신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저는 환하게 웃는 동서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동서 부부가 임신에 성공했다는 걸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동서의 머리채를 잡더니 소리치시는 겁니다. 둘째 무정자증이야 이년아!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미 시동생의 무정자증을 알고 계셨더라고요.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뭐? 아니, 서방님 상태 알고 계셨냐고요. 근데 왜 동서를 구박하신 거예요? 저는 동서에게서 시어머니를 떼어내려 애썼지만 시어머니 힘이 장사셨어요. 그때 마침 잠시 자리를 비웠던 시동생과 함께 의사가 들어오더라고요. 의사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의사의 말을 들은 시동생이 시어머니에게 따귀를 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그제야 동서의 머리를 놓으셨어요. 아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도대체 제 와이프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와이프가 지금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자기가 임신을 했단다.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네가 무정자증인데 임신을 어떻게 해? 했다고 해도 문제지. 네 애가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러면서 우리더러 축하를 해달란다. 이래도 너 나한테만 화낼 거야? 이 사람 임신 맞아요.
그래, 맞다고 쳐. 문제는 네 애는 아니라는 거야. 넌 아무렇지도 않니? 그때였습니다. 동서가 망연자실한 얼굴로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우리 신랑 무정자증인 거? 내가 내 아들도 몸 상태도 모르고 있을까봐. 결혼 전에 건강검진했는데 그렇게 나오더라. 근데 왜 저한테 그러셨던 거예요? 마치 제가 문제 있어서 임신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야? 그럼 내가 내 아들더러 뭐라고 해야 네 속이 좀 시원하겠냐? 그래서 나한테 구박 듣기 싫어서 딴 남자 애라도 가졌다는 거야 뭐야? 우리 애기 맞아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그런다고 나한테 칭찬 한 줄이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의 백일잔치 현장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일단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 있으라고 했어요. 어머니, 동서 서방님 아기 가진 거 맞아요. 너까지 왜 이러니? 툭 하면 제 편들더니 이제 너도 정신이 어떻게 된 거냐? 이쪽으로 와서 설명 좀 해드려. 저는 서방님과 함께 들어온 의사에게 말했어요. 제 친구기도 했으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저놈은 또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아드님 부부의 담당 의사입니다. 의사 선생님이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의사라는 말에 돌연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 우리 큰손자 백일잔치에 왜 너랑 아는 분이시니? 네, 어머니. 제 친구예요. 제가 동서한테 소개해줬고요. 불임치료 분야의 명이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진짜로 쟤들이 애라도 가졌다는 거야? 두 분은 임신에 성공하신 게 맞습니다. 세상에, 선생님이 성공하게 해주신 거예요? 역시 우리 큰 며느님은 인맥까지 황금 인맥이구나.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제 칭찬만 하시려고 들었습니다. 의사 친구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사실 두 분은 제 치료 없이도 자연 임신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명이라더니 진짜 명이 맞아요? 우리 아들 무정자증이었어요. 예, 무정자증은 많은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정자의 개수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생님이 치료해 주셔서 가졌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제 도움이 필요했죠. 사모님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셨거든요. 아니, 지지리도 가난하던 게 남편 잘 만나서 편히 먹고 살았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다고 이래요. 당신 명이 맞아? 얘 큰애야. 아무래도 네 친구가 명의는 아닌 것 같다. 너도 이 사람이랑 그만 연락하고 지내는 게 좋겠어. 제 의사 친구는 기가 찬다는 듯 웃었습니다. 예, 저도 저 자신을 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명이라는 게 저 스스로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그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만 며느님은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이보세요. 의사라는 사람이 지금 불임의 이유를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죽 실력이 없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바로 어머님이세요. 뭐라고요? 내가 쟤랑 같이 살기라도 해요? 가끔 보는 거로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가끔 보시는 게 아니던데요. 시어머니는 또다시 동서를 째려보며 따져 물으셨습니다. 네가 말해봐라. 너 이 의사인지 뭔지 아는 양반한테 도대체 뭐라고 한 거냐? 그게... 저는 동서의 앞을 막고 섰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랑 얘기하세요. 네가 또 왜 껴? 예, 네가 쟤들한테 불임 치료도 받게 한 모양인데 네가 괜한 짓을 하니까 네 동서 하는 것 좀 봐라. 의사까지 데리고 와서 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말하게 하잖아. 거기다 네 시동생은 내 얼굴까지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잖아. 이게 자식이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일이니? 어머니, 그동안 저 모르게 동서 많이 부르셨잖아요. 집안 청소부터 김장에 반찬 만들기까지 계속 동서한테만 연락하셨던데요.
난 널 배려해서 그런 건데 그것도 문제니?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오지 그랬니? 서방님도 모르셨대요. 동서가 주변에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서 그러니 저라고 알았겠어요? 제 의사 친구가 아무래도 동서의 불임 원인이 스트레스인 것 같다고, 동서가 제 친구한테는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 붙잡고 솔직하게 말 좀 해보라고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불러서 일도 좀 시킬 수 있는 거지.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냐? 그렇게 싫었으면 말을 하면 됐잖아. 누가 뭐 스트레스 받으랬냐? 그러자 시동생이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아니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조카 100일 잔치에 의사는 또 왜 데리고 온 건데? 너희 아주 단체로 나한테 뭘 따지고 싶은 모양인데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어머니, 저 친구는 제 친구 자격으로 100일 잔치에 온 거예요. 제가 동선의 부부 도와준 것도 고맙고 해서 맛있는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불렀어요. 동서 부부에겐 은인이나 다름없고 저한테도 고마운 사람이라 가족 행사에 초청했어요. 아주 핑계도 좋구나. 큰애야, 너까지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내가 널 얼마나 편하게 해줬니? 제가 가난했어도 잘해주셨을까요? 뭐?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당황한 채 대답하지 못하셨고 저는 동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서가 겨우 마음 잡고 가진 아기예요. 어머니도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니? 지들이 좋아서 가졌으면 된 거지. 도대체 나한테들 왜 이러는 거니? 그리고 둘째 너 엄마한테 손까지 올렸으면서 용서도 안 구하는 거야? 이제서야 알았어요. 엄마가 우리 와이프한테 손찌검까지 하셨다는 거. 사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동서 정말이야? 동서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임신 소식 알고 되게 신이 나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집으로 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책상이 확실히 된 건 아니라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기쁜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불러서 갑자기 식혜가 드시고 싶다고 좀 만들어 보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웃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찌검을. 뭐야? 예, 너 말은 바로 해라. 네가 자꾸 비웃었잖아. 어머니, 동서가 식혜 만들면서 어머니를 비웃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왜 동서를 시키세요? 드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잘하는 집에서 사다 드렸을 텐데. 사서 먹는 거랑 해서 먹는 게 같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들었었는데 곧잘 만들길래 좀 해달라고 한 거야. 근데 제가 자꾸 희죽거리니까 나는 제가 날 무시하는 줄 알았지. 무시했으면 식혜도 안 만들어 드렸겠죠. 옛날 같았으면 시어머니한테 며느리한테 손찌검 좀 했다고 이 난리를 안 치지. 막말로 나 때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 않았어. 그런데 날 봐라. 애만 잘 낳았잖아.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 그냥 지들이 못 가졌던 걸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니야. 둘째 너 엄마한테 용서 안 빌면 나 다시는 너 안 본다. 그럼 엄마부터 사과하세요.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무슨 사과를 해? 엄마가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손찌검 하신 거 사과하시라고요. 내가 좀 전에 했잖아. 엄마가 언제 사과를 하셨어요? 내가 좀 전에 오해했다고 했잖아. 제가 날 비웃는 줄 알았다고. 내가 오해가 풀렸으면 된 거 아니니? 엄마! 네가 날 엄마로 생각하면 네 와이프 편만 들면 안 되지. 막말로 내가 계속 구박했는데 결국 임신된 거 아니야. 넌 그 의사를 얼마나 봤다고 나보다 그 의사를 믿는 거니? 엄마, 그건 이 사람이 그래도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전에는 노력을 안 했냐고. 노력해서 가졌으면 됐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고 결국 의사 친구는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전 친구를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난리가 날 줄은 몰랐어. 네 시어머니 보통 분이 아니시네. 너도 조심해야겠다.
나한테는 안 저러셔. 근데 뭐 사람 본성 어디 가겠어. 거리 좀 두고 살아. 조언 고마워. 조심히 가. 그렇게 친구를 보내고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갔는데 또 한판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시동생이 두 사람을 떼놓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네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얘가 나더러 연을 끊자는 소리까지 해? 저는 그저 식구들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네. 누구보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임신되자마자 형님께 전한 건데. 저도 그래서 백일 잔치 한 거예요. 동서가 그동안 인공수정하느라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럴 때 식구들이 다 같이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축하는 개뿔. 나는 제가 가진 누구 앤지도 모르겠고 행여 가졌다고 해도 이제 기대도 안 된다. 그래봤자 지 엄마 닮은 모질이겠지. 엄마 진짜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시동생은 또다시 시어머니와 동서를 겨우 떼어 놓았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동서의 머리를 매만져 주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부탁드렸잖아요. 사과 한 번이면 된다고. 우리 와이프 착해 빠져서 엄마한테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자기가 형수님보다 한참 부족한 거 맞다고 그냥 다시는 손찌검만 안 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싫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보면 내가 아주 악녀인 줄 알겠다. 됐다. 나도 니들이랑 안 보고 살란다. 설마 큰애 너까지 나한테 그러는 건 아니지? 순식간에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잘못하신 건 없었어요. 그러나 동서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가 떠올랐기 때문에 저도 주저없이 결정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동서한테 사과하지 않으신다면 뵙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나셨고 동서는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형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좋은 날도 망치시고. 동서가 망친 거야? 망친 건 어머니지. 제가 괜한 일을 했어요. 그냥 조용히 나을걸. 동서, 무슨 소리야.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지. 난 오늘에서야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도 남편이 어머니한테 손찌검까지 한 건 잘못한 것 같아요. 나도 어릴 때 많이 당했어. 형 없고 아버지 없으면 나한테는 한 번씩 손찌검 하셨다고. 정말이야? 아무튼 내 잘못은 나중에라도 내가 사과를 하든 하더라도 연을 끊겠다는 내 결심은 안 변해. 당신도 다시는 어머니한테 연락하지 마. 괜히 연락해서 험한 꼴 보지 말고. 그렇게 소동이 좀 끝나나 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남편도 좀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까지 그럴 거 있어? 어머니 나이도 있는데. 당신은 어머니가 동서한테 그렇게 한 게 이해가 돼? 아, 심하셨지. 잘못하신 건 맞는데 우리라도 설득해서 잘 지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 그럼 당신이 해보든가. 내 말씀은 안 들으셔. 큰아들이 하면 또 모르겠네. 같이 가주긴 할 거지? 결국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 시댁에 가긴 했는데 솔직히 기대는 안 되더라고요. 각오하고 아기도 동서네 집에 맡기고 갔어요. 동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소금을 투척하셨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밤새 생각해봤어. 네 와이프가 제일 나빠. 내가 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쟤를 얼마나 예뻐했니? 도대체 나서서 동서 편을 들 이유가 뭐가 있느냔 말이야. 소금이 눈으로 들어가서 겨우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어냈어요. 남편은 빨갛게 충혈된 제 눈을 보더니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사과하세요. 니들 아주 사과병에 걸렸냐? 부모가 자식한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뭔데? 사과를 해. 니들이 뭔데 나한테 사과를 받느냐 말이야.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요? 그래, 이럴 거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부엌으로 가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들고 오시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저희 갈 테니까 그만하세요. 저는 황급히 남편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저랑 남편을 향해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며 소리치셨습니다. 뭐? 그만해? 어디다 대고 명령이야.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저와 남편은 방법이 없어서 그냥 우리 차를 버린다 생각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동서한테는 양해를 구했어요. 동서, 우리 애 조금만 더 봐줄 수 있을까? 집에 좀 들렀다가 택시 타고 갈게. 형님, 왜 택시를 타고 오세요? 차 있으시잖아요. 어? 그게 세차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네? 동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동서가 기함하면서 우리 아들을 직접 데리고 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동서 미안해. 쉬어야 할 텐데.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데리고 갈 테니까 일단 씻고 쉬고 계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집에 가서 겨우 씻고 나왔는데도 몸에서 계속 냄새가 나는 기분이었어요. 신랑이랑 저는 서로를 보며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당신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기가 찬다 진짜. 조금 뒤 동서랑 서방님이 도착했고 동서가 맛있는 반찬을 한가득 싸왔더라고요. 형님, 제가 밥 차려드릴 테니까 식사부터 하세요. 동서, 우리가 차려 먹을게. 반찬 가져다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일단 일로 와봐. 우리 넷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남편이 고민 끝에 말했어요. 사실 내가 어머니랑 연을 끊는 걸 반대한 이유는 하나였어. 어머니 생활하시는 거 다 우리 집에서 드리고 있었잖아. 특히 우리 와이프가 주고 있었는데 엄마는 내가 주는 거로 알고 계셨거든. 오늘도 아마 이렇게 굴어도 내가 생활비는 안 끊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그러셨겠지. 우리한테는 돈이 안 나오니까 너무 쉽게 연도 끊으신 거고. 고민했는데 더는 안 되겠다. 이건 어머니께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어머니를 친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동생도 놀란 얼굴로 묻더라고요.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우리 친어머니 아니야.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나서 들어오신 분. 말도 안 돼.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너 막 낳고서 친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 동창이랑 바람이 나셨거든. 뭐? 이제 우리 다 가정도 꾸렸으니까 알아도 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대신 우리를 걷어준 엄마를 진짜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살았어. 엄마가 가끔 좀 괴팍하시긴 했어도 성격이 그런 줄만 알았지. 괴팍한 데라니? 옛날부터 동네에서 유명하셨어요. 왜 길에서 쓰레기 주우시는 노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집 앞에 있는 분리수거 쓰레기 그냥 가져갔다고 가서 다시 뺏어오시고 그래 놓고는 다시 문 앞에 내놓고 그러시길래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거냐고. 형, 그 대답 기억남? 기억나지. 공짜로 남의 거 주워다가 돈 벌면서 그 정도 고생은 해야지 안 하냐고. 와, 우리 엄마지만 너무한다고 생각했는데 날 낳아준 엄마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 괴팍함이 어딜 가지를 않았던 거지. 결국 우리도 남 같다고 생각하니까 똑같이 굿이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기미가 있긴 했어. 그때부터는 전이랑 좀 다르셨던 것 같아. 어땠는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때라면 저랑 남편이 결혼하기 직전이었어요. 남편은 신혼집에 먼저 들어가 독립해서 살고 있던 때였고 서방님은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때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혹시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냐고 했더니 아무거나 사와라. 그래서 족발을 시켜드렸거든. 어머니 족발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집에서 시켜드리고 집에 왔는데 족발을 하나도 안 드신 거야. 왜 안 드셨냐고 했더니 나 보란 듯이 족발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겨우 애미한테 사줄 수 있는 족발이냐고. 이제 아버지 없다 이거냐? 그러면서 생사람을 잡으시는데 형 나가고 나니 정도가 심해지셨어. 결국 나도 회사 근처에 방 하나 얻어서 나왔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스트레스가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또 내가 나가서 살면서 종종 용돈도 드리니까 또 잘해주시대?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했다 싶었지. 그냥 좀 떨어져 살면 되는가 보다 했어.
그럼 어머니는 뭘 드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비싼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땐 제가 엄마를 잘 몰랐죠.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와의 단절을 선택했고 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 돈 들이지 마. 그간 시어머니 모르게 남편을 통해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었는데 그걸 끊으려니까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아버님이 받던 연금도 받고 계시니 괜찮다고 하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아 마지막으로 시댁을 찾아갔어요. 한 번만 더 어머니를 설득해 보려고요. 그런데 시댁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돌아와 동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서, 아무래도 어머니 남자친구가 있나 봐. 네? 남자친구요? 사실 남편이 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더는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마음에 걸려서 찾아갔었거든? 한 번만 더 설득해 보려고. 그냥 사과하시고 잘 지내는 게 어떠냐고. 근데 주차장에서 웬 남자랑 허리를 서로 감싼 채 걸어가시는 거야. 혹시 젊은 남자였어요? 그렇던데? 설마 동서 본 적 있어? 동서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왜 안 받겠어요? 지금껏 아무한테 말을 못한 거죠. 아니, 왜 남자친구 좀 만날 수 있지? 아버님 돌아가신 지는 꽤 됐는데.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그럼? 그냥 돈 써서 만나시는 거예요. 뭐? 심심하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 이상한 아줌마들이랑. 이상한 아줌마들이라니? 옛날에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라는데 모여서 노름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그때는 친어머니가 아닌지 몰랐잖아요. 형님 댁에서 생활비 대주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저러시니까. 그냥 원래 저런 분인가 보다 했지. 지금 보니 자식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식들이 귀하게 벌어다 준 돈을 그렇게 막 쓰시겠죠. 동서는 그제야 자신이 봤던 걸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동서 참 대단하다. 그렇게 구박을 받고도 어머니 흠을 감싸줬던 거야? 그냥 아버님 돌아가시고 적적하신가 보다 했어요. 제가 별거 없는 건 사실이니까. 동서는 아기 낳기 전에 자존감부터 좀 끌어올려야겠어. 아기가 엄마 자존감 닮는다. 정말요? 그럼 저도 좀 변하긴 해야겠어요. 아니, 동서는 변할 필요가 없어. 동서는 이미 자체로 충분히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좀 알고 살아. 동서가 좋은 사람이라 나도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거고. 감사해요, 형님.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다 사주시고, 좀 아프다고만 해도 달려오시고, 형님이 우리 신랑보다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서방님 자리를 뺏었나? 전 형님이랑 있는 것도 좋아요. 얼마나 든든한데요. 맨날 구박만 받다가 대우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한동안 시댁은 잊고 지냈어요. 대신 저희 부부와 동선의 부부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동서의 배가 불러올수록 제가 다 기쁘더라고요. 저는 동서의 태교도 도왔고 맛있는 것도 계속 먹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서가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동서, 왜 그래? 혹시 아기한테 뭐가 있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돈 좀 있냐고. 뭐? 형님 댁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돈이 부족하신가 봐요.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있는 돈 다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설마 보냈어? 아직이요. 잘했어. 근데 왜 아직이야? 보낼 생각이 있는 거야? 사실 고민되더라고요. 아기 낳으면 산후조리원 가려고 남편이랑 모으고 있던 돈이 있었는데 그거라도 좀 보내드려야 하나 싶고. 동서는 보는데 미운 정이 무서운 건가 싶고 계속해서 어머니를 신경 쓰고 있는 동서가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서방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서방님은 바로 동서의 휴대폰에서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몇 달이 지나 동서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성별은 딸이었어요. 우리는 아들, 동서네는 딸. 그렇게 도란도란 좋은 날마다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저희 엄마의 환갑잔치가 있었는데 동서네 부부도 축하해주겠다며 참석을 한 날이었어요. 한참 즐겁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밖이 시끄럽더라고요.
글쎄, 내가 이 집 딸 시어머니라니까. 사부인 저예요. 축하드리라고 왔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간 순간 시어머니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여기들 다 모여있네. 아니, 사부인, 저 대신 우리 애들 엄마 놀이라도 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의 이야기는 다 전해 들었어요. 잘 지냈죠? 어떻게 잘 지내요? 내 아들들이 다 여자에 눈이 멀어서 엄마랑 연을 끊고 돈도 끊었는데. 엄마, 아버지 연금만으로도 수입 충분하시잖아요. 매달 나가는 카드비가 얼만데? 그게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있는 줄 알아? 네 마누라들이야 남이라 그런다고 해도 어떻게 니들까지 날 모른 척하니? 그깟 사과 좀 안 했다고? 사부인, 제가 이런 대우를 받고 삽니다. 제가 사실 애들 친엄마가 아니거든요. 얘들이 이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세요? 아니, 사부인은 같은 엄마로서 화도 안 나세요? 자식들이 나랑 연을 끊었다는데? 상호간에 약속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부인도 동의하셨다면서요. 그래놓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것도 약속을 어기는 거죠. 내가 진짜 엄마였어도 이랬겠어요? 엄마가 화나서 연을 끊자 했으면 지들이 와서 죄송하다고 해야지. 이것들이 내가 계모라고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말씀이 하고 싶어서 여길 알아내서 오신 거라고요? 아니, 그러지 말고 사부인이라도 절 좀 도와주십사 온 거죠. 사부인 돈도 많으시잖아요. 그동안 대개 따님은 저한테 용돈 한 번 안 줬어요. 다 우리 큰아들이 줬지. 그것 좀 몰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제가 나서려던 그때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리시더라고요. 사부인, 그동안 받으신 생활비 우리 딸이 드린 겁니다. 최서방 월급이야 늘 같은데 돈이 어디서 더 났겠어요? 예? 뭐라고요? 그리고 사부인이 계모라서 애들이 이런다고요? 아닙니다. 애들이 저한테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도 계모예요. 근데도 우리 딸 저랑 티격태격하면서도 저를 계모라고 생각하며 대한 적 없어요. 계모셨어도 다들 엄마가 필요한 나이에 들어오셨던데 어른이 먼저 사랑을 줘야 애들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죠. 저도 부족한 거 투성이었지만 적어도 자식들 다 내쫓고 노름하고 돈 주고 젊은 남자애들 만나면서 부도덕하게 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절도 상호간의 약속이라면 약속인데 함부로 멋대로 깨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저 식사해야 하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결국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신 채 돌아가셨습니다. 무안했는지 돌아선 목덜미까지 새빨 같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따라 나가서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너 왜 말 안 했니? 네 엄마 계모라고. 남편도 저한테 말한 적 없어요. 뭐야? 저희 둘 다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갑에 있던 현금을 꺼내서 드렸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돈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많이는 못 드려도 용돈 하실 정도는 챙겨드릴게요. 대신 나쁜 취미는 끊으시고 건강한 취미로 바꾸신다고 약속하시면요. 정말? 정말 줄 거야? 약속을 지키셔야 드리죠. 차단 풀어놓을 테니까 약속 지키셨거든 연락 주세요. 저는 다시 엄마의 환갑잔치 장으로 돌아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도 처음 안 사실에 놀란 눈치였지만 내색은 안 하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제 축사 시간이 돌아왔어요. 원래 적어간 글귀가 있었는데 그냥 그 순간 떠오르는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에겐 두 분의 엄마가 있지만 아마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실 엄마도 지금 여기 계신 엄마가 저의 엄마라는 걸 인정하실 것 같아요. 사랑으로 예의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도 한참을 울었어요. 한바탕 소동은 있었지만 덕분에 제 엄마를 향한 사랑과 애틋함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쑥스러워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종종 시어머니와 연락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나쁜 취미를 버리기 위해 애는 쓰고 계시는데 쉽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시댁이 있어서 자매 같은 동서도 만났으니 더 기다려 보려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좀 바뀌시면 다른 식구들의 마음도 좀 풀리지 않을까요? 이 사실을 동서만 알아요. 동서도 저랑 같은 마음이에요.
하루속히 시어머니도 가족 간의 정을 느끼며 사시길 바라고 있어요. 몇 달 뒤면 동서 친정어머니도 환갑이시거든요. 같이 준비해서 이번에도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보내려고요. 그날까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